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끝판왕 손포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산광역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왜 부산광역시를 분석을 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한번 제 유튜브 보시면 여기 부동산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찍어 놨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분석을 할 건데, 제가 우선 일단은 이렇게 보면 부산이 지금 25년부터는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미분양은 아직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른 도시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자, 광역시들끼리만 우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뭐 어차피 서울 수도권은 워낙 또 다른 세상이고, 또 계속 잘 흘러갈 거고,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 울산이 가장 뜨겁고요. 그 다음 대구, 부산, 뭐 대전, 광주 뭐 이런 순입니다. 대전, 광주. 그리고 이제 원래 부울경이라고 해서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사실은 한 지역으로 조금 묶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울산이 가장 매매 거래도 가장 강하게 가고 있고, 전세 거래도 보면 전세 거래는 이제 수도권인 인천이 전세 거래 지수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들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미분양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은 대구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부산입니다. 그다음 부산이고, 울산도 지금 광역시 중에는 매수 우위가 가장 강하지만 아직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도 찍었지만,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미분양이고 그런 미분양들이 어떤 상황들이냐에 따라 가격하고는 천차만별 다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분양을 그렇게 절대적인 수로 해석을 하시면 잘못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미분양에 대해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최근에 찍은 미분양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매수 우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우위를 보면 매수 우위도 보시면 울산이 가장 매수 우위가 뜨겁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세는 부산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구보다 못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 전세 수급은 울산이 공급이 제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 그다음 이제 광주, 인천, 그다음 부산이 요 정도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150선에 전세 수급 지수 150선에 이렇게 기준선을 꺼놨잖아요. 요 150선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전세가가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그다음 이제 인천, 그다음 이제 광주, 그리고 이제 부산이 대구보다 먼저 전세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 요 기준선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전체적인 전세 가격도 점차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세 수까지 받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보자면, 광주가 광역시 중에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 대전, 그다음 이제 부산, 울산, 부산이랑 울산은 비슷한 상황이고, 대구가 가격적으로는 주택 구입 가격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미래 전망을 한번 보면 울산이 지금 제일 기준선 100 이상을 넘어가면 울산이 상승한다는 뜻인데, 울산이 가장 강하고 116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부산이죠. 그 다음으로 부산이고,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 다음 어떻게 보면 광역시 중에 소장님 지수로는 부산이 가장 먼저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고,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방 중에서는 전세 수급을 이제 높게 보는데, 울산 다음 지금 부산, 광주는 사실은 상승의 힘이, 원래 매매가의 상승의 힘이 약한 도시, 이 광역시들 중에는 가장 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 이제 사실은 부산이기 때문에 울산 다음 부산이 먼저 이제 흐름이 오지 않을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실은 주택 수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 수요. 그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외지인들이 투자 수요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그 안에서도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제일 낮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제 대구가 되게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2023년 초반부터 사실은 변곡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 평당가 순위 20등이야. 의 아파트들에 대한 표본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에 여기 보시면 뭐 부산은 해운대구, 대전은 유성구, 인천은 연수구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가장 상급지 지역들의 대장 아파트 20개를 시세를 본 겁니다. 시세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의외로 각 지역 내에 가장 똘똘한 한 채는 대구가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16%가 올랐습니다. 이미 16%. 16%가 올랐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매매가는 대구가 지금 보시면 대구가 2년 5개월 동안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대구가 지금 17% 1억 7천이 올랐고 그 다음 이제 울산 남구가 8천만 원 올랐고 그 다음 이제 인천 연수구 이런 순입니다. 이제 요거는 전체 아까 보던 지수 전체 평균이 아니고 똘똘한 애들 20개만 골라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가 제일 높다는 거고 그 다음 울산 남구, 그 다음 인천, 그 다음 대전 연수구, 그 다음 광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운대구 해운대구가 똘똘한 것 중에는 광역시 중에는 가장 사실은 못 올랐다라는 거고 이제 해운대구보다는 요즘 수영구 또 흐름이 또 먼저 반등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영구로도 넣어보면 해운대구보다는 낮고 수영구가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구는 조금 먼저 일찍 사실은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운대구는 사실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걸 연식을 예를 들면 50년까지 이렇게 넣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집계돼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결과는 똑같네요. 네, 연식을 50년으로 해도 해운대구는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산의 전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고 광역시 중에는 사실은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움직인다면 또 가장 많이 유동성을 영향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산 해운대구를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만 봐서는 사실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승 흐름을 이미 탄 울산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울산을 보시면 지금 울산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울산은 이미 반등 흐름이 들어왔죠. 반등 흐름이 들어왔고 빨간색으로 상승의 흐름이 들어와서 지금 24년 7월부터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0.8% 올랐고 이렇게 상승 중에 있고요. 보시면 거래량도 이게 초록색 단기 이평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12개월 이평선이고 빨간색이 48개월 거래량 이동 평균선인데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이게 단기 추세가 이미 거래량이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인 CCI를 이렇게 보시면 2023년 정말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2023년 9월에는 CCI의 과매도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대장 지역들은 반등을 했을 거예요. 대장 지역들은 반등을 했고 울산은 이미 전체로 보더라도 CCI가 과열 구간,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안착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뭐 슬로우 스태키스틱으로 봐도 비슷하고 거래량을 함께 볼 수 있는 MFI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난 건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 2024년 10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구간에 이렇게 보시면 상승 흐름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울산 중에서도 그러면은 남구로 한번 제일 상급지인 남구로 봐도 조금 더 흐름이 빠르지만 조금 더 흐름이 먼저 빠르죠. 이렇게 한 몇 개월 정도 흐름이 먼저 빠르고 더 이렇게 강력하게 흐름이 오고 있고. 자, 부산 전체로 보자면 지금 보면 이제 똑같이 보자고 비교해서 보면 CCI는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반등을 했다가 이때 윤석열 정권일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그죠 딱 풀면서 금리를 확 내리니까 이렇게 반등했다가 그게 그 이후로 대출 규제하면서 사실 다시 이렇게 구간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지금 살짝 단기 추세가 거래량이 이제 올라오는 역전한 상황입니다. 살짝 역전한 상황입니다. 역전한 상황이고 뭐 슬로우 캐스틱이나 MFI는 아직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거래량까지 포함한 시장의 강도는 아직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런 신호들이 이 구간에 있다는 거를 되게 반가워해야 되는 거죠. 아직 내가 사기 전까지는 사실 오르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지금은 접근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부산도 보면 그럼 부산 해운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구로 보면 조금 다른 게 CCI가 이제 점점 더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려고 이 구간에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해운대구 말고 그러면 수영구를 한번 보면 수영구는 힘이 더 세죠. 수영구는 힘이 더 세서 지금 보시면 단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이고 CCI도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제 벗어난 게 보이죠. CCI도 벗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CCI도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지금은 해운대구보다 수영구가 먼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단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체를 단지별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LCT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이 과매도 구간을 한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온 게 2024년 올해 구간이고 실제로 LCT는 이제 이렇게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삼익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비치 한번 보면 삼익비치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으로 2023년 1월에 바닥에 한번 왔었다가 다시 2024년 1월에 바닥을 한번 두 번 찍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은 요때 지금 보시면 DMI 지표로 보시더라도 매도세가 더 강할 때 매도세가 더 강한 시점 요 구간 두 번 왔었죠. 두 번 왔었고 요 구간에 사는 게 제일 바닥이다. 제가 이제 이 아파트 지표 볼 때는 DMI를 되게 좋은 신호로 보는데 요때 보시면 요 DMI 이 매도세가 더 셀 때 요럴 때 매도세가 더 셀 때 사는 거죠. 매도세가 더 셀 때. 지금도 그래서 보시면 매도세가 더 센 구간에서 얼마 안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얼마 안 오는 상황입니다. 요때 보시면 요때가 제일 바닥인데 요때부터 한 12% 상승했네요.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 있고 근데 지금 거래량은 크게였기 때문에 MFI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대자이 보면 요때가 바닥이었고 그죠? 요때가 찐바닥이었고 요때 과매도 구간 요때가 찐바닥이었고 DMI는 지금 보시면은 2024년 9월 달에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얘는 얼마 정도 지금 올랐나 보면 9.8% 상승해서 8천만 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8천만 원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상급지는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8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구 같은 지역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상승률이 조금 낮긴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때 뭐 대구의 지금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삼정 그린코아 예를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죠. 이때가 제일 1차 바닥이었고 1차 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얘는 2억씩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2억 1천만 원이 올랐어요. 2억 1천만 원. 26% 상승했고 2억 1천만 원.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지역별로 대장 지역들 비교해서 봤을 때 대구가 제일 강하게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으로 보자면 대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지만
예, 그래서 대장 지역들 보면 이렇게 얘네들은 2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보면 뭐 조금 더 내려가서 보편적으로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가는 요런 단지들 보면 지금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구간, 요때가 제일 바닥이죠. MFI도 제일 바닥이고 DMI가 매도세가 제일 강할 때, 요때 보시면 예, 매도세가 제일 강할 때, 매도세가 가장 강하고 과매도 구간이고 매도세가 가장 강하고 MFI도 제일 과매도 구간일 때, 요때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이미 신호를 줬죠. 요때가 바닥이라고. 그래서 요때부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얘도 20% 상승을 했고 1억 7천이 올랐습니다. 대구에 대구 아파트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하면 언제가 바닥인지를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쉽게 잡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우리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분석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하락 중이다. 그러면 언제 하락을 멈출까도 사실은 이런 걸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물대를 보면 아는데요.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4년 기준으로 이렇게 매물대를 잡아보면 요 구간 4년 구간의 매물대를 이렇게 잡으면 꼭대기 내려오기 전에 이 매물이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구간이 7억 선입니다. 그죠? 7억 선. 요 7억 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단지들은 나중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보시면 7억 선에서 요 7억 밑으로 내려간 단지들은 진짜 급매고, 그 이후에는 7억 선에서 이렇게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손해보고는 대부분 안 팔려고 참거든요. 정말 급한 사람들은 요 7억 밑으로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 7억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요 바닥에 던질 사람을 던지고, 요 구간부터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점점 천천히 상승의 흐름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을 한번 가보면 지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동의 해운대 자이도, 우동의 해운대 자이는 23년 1월에 찐 바닥이었는데 좀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서 지금 이때 바닥이었을 때가 8억 8천이었습니다. 8억 8천이었는데 8억 8천이었는데 지금은 9억 4천. 8억 8천에서 9억 4천까지 6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아까 대구는 막 1억 2억씩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부산의 이런 이제 상급지 똘똘한 한 채들은 그렇게 흐름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택 가격의 이런 절대적인 가격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흐름의 순서로 보자면 지금 상급지는 대구가 먼저 왔고, 내가 정말 부산에 실거주하려는다는 생각인데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대구보다 오히려 지금 시기가 더 좋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실거주냐 투자이냐 관점에 따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더라도 상급지 흐름들도 아직 천천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신축들도 또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죠? 이렇게 천천히 오고 있고,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선을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지만 추세 밑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상승의 흐름, 원래 흐르는 추세의 흐름보다 천천히 오르고 있다는 거고, 그 구간에서는 사실은 저평가인 구간들이 많죠. 이렇게 사실은 이 추세선 위에 있는 구간, 위에 이렇게 많이 높이 있는 구간들은 고평가고, 이렇게 보시면 이때 보조지표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평가다,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을 보조지표도 읽을 수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추격 매수로 오른다고 막 다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는 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을 이제 쉽게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추세선 이렇게 있더라도 이럴 때는 과열 구간이죠. 결국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고 결국 다시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추세선 밑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조금 안전한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추세선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조지표들만 봐도 가격적으로 이게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이 이제 추세
추세도 그렇고 뭐 추세선 위로 그렇게 많이 급등한 지역들은 없죠. 여기 센텀 4만이라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29년 차지만 보시면 이 과매도 구간입니다. 엄청 많이 너무 많이 매도했다 팔았다라는 거고, 이때는 너무 과열됐다는 거고, 이때는 팔아라는 거고, 이때는 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DMI도 보시면은 이 매도세가 더 세죠. 요럴 때 사실 조금 더 기다리면 거래량 올라오면서 가는 신호,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주택이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내가 이제 고려하는 단지들을 기본적으로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겠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한번 다른 지역들하고 광역시들 대장들하고 한번 비교해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